안녕하세요. 나민의 책방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책 낭독을 한번 해보려고 오늘 전승환 작가님 책, 저번에 한번 읽던 거를 한번 또 이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되게 오랜만이라서 약간 어색하네요. 편하게 주무시면서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은 전승환 작가님의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입니다. 제목: 후회가 남지 않는 사랑. 그 선율이 무슨 의미인지 당시에는 몰라. 그건 결국 늦게 배달되는 편지와 같은 거지. 산 뒤에 표에 적힌 출발 시간을 보고 나서야 그 기차가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기차표처럼 우리는 지나간 뒤에야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게 되며 그 의미를 알게 된 뒤에는 돌이키는 게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누군가 그랬던가요? 아마 대부분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땐 정말 잘못했던 일만 생각나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후회가 되죠. 위에서 인용한 김현수 작가의 소설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의 문장은 이런 감정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득 지난 일이 후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쉬운 순간이 머릿속을 떠다니며 잊히지 않고 계속 후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후회가 지금 이 순간을 계속 방해하기에 후회는 또 다른 후회를 낳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 인생은 많든 적든 필연적으로 후회라는 짐을 짊어지고 꾸역꾸역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후회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후회는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후회를 하고 나쁜 후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어느 초겨울 서촌의 한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지인의 시선이 제 눈과 등 뒤쪽으로 번갈아 움직이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Y가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Y와 대화를 나누게 됐죠. 잘 지냈어? 얼굴 좋아 보인다. 그래? 난 잘 지냈지. 사실 난 좀 많이 후회했어.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10년 전 당시 여자친구였던 Y는 제게 갑자기 이별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죠. 붙잡으려고도 해봤고 이유라도 들어보려 했었지만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방적인 통보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연히 다시 만나 뒤늦게 후회한다는 말을 듣게 된 건데
별로 슬프다거나 아쉽다거나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땐 너무 어렸던 것 같아. 미안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미안해하거나 후회하진 마. 나도 너랑 헤어진 거 하나도 후회 안 하니까. 그때 난 정말 너한테 최선을 다했거든. Y는 여전히 후회가 남은 표정이었지만 제겐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Y에게 한 말처럼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물론 저도 후회가 남는 사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걸 당연시해서 상대의 마음을 소홀히 대했죠.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언제나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우리는 현재에 충실하지 못할 때 후회하게 됩니다. 사랑을 예로 들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대하거나 한눈 파는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이런 행동은 상대에게도 크게 잘못하는 일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큰 후회와 상처를 남깁니다.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로움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현재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 따라서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으면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할 것도 없이 정신 집중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실행해야 한다. 그들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피하지 말고 서로 친밀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랑이란 그저 습관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고 사진을 찍고 사랑하는 연인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며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지 감정을 나누는 것이죠. 이처럼 현재에 충실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은 꼭 사랑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꿈꿀 때도 어쩌면 인생 자체를 살아갈 때도 똑같죠. 평생 가난한 떠돌이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사회와 인간을 읽는 통찰력 있는 책을 여럿 남긴 한 철학자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도시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길로 나서야 한다. 도시마다 낯설고 새로울 것이다. 도시마다 자기 도시가 최고라며 나에게 기회를 잡으라고 할 것이다. 나는 그 기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며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에릭 호퍼의 자서전 길 위의 철학자에 실린 문장입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15살 때까지 시각장애를 앓는 등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책을 읽고 땀 흘려 노동하면서 누구보다 뜨겁게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길목에 있는 수많은 기회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쓴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적인 사상가의 반열에 올라 대통령 자유훈장까지 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현실을 한탄하고 후회만 했다면 그런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후회라는 감정에 지나치게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후회하는 대신 내가 저지른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반성함으로써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하는 거죠. 저 역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할 때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했던 말을 격언처럼 되새기곤 합니다. 인생은 되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되지만 우리는 앞을 향해 살아야만 하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난 일을 후회하기만 하는 건 현재를 또 다른 후회의 순간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후회로만 가득 차도록 방치하지 마세요. 후회를 오로지 후회하지 않는데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쓸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보다 단단해질 것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되게 낯설고 계속 틀리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첫눈처럼 사랑해주세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처음을 마주할까요? 괜히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 처음이라는 말인데요. 첫 등교, 첫 출근, 첫사랑, 첫 실연, 첫눈, 첫 여행 등 이상하게 이 말만 앞에 붙으면 모든 평범한 단어가 괜히 애틋해집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처음을 경험했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초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타던 날의 기억입니다. 몇 번을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가 마침내 시원하게 바람을 가르며 공원을 질주하던 그 순간의 희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처음도 있었죠. 몇 년 전 회사와 집을 오가는 반복적인 일상에 지치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 때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괴로웠고 밤엔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가까이 그렇게 걱정 많은 나날을 보내다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민과 걱정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햄릿을 꺼내 읽으면 해결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밤마다 햄릿의 책장을 넘기다 이 문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함부로 입 밖에 털어놓지 마라. 엉뚱한 생각을 언동에 옮기지 마라. 친구는 사귀되 절대 가깝게 대하지 마라. 일단 친구를 사귀어서 진정한 우정이 보이면 쇠사슬로 자기 마음에 꽁꽁 묶어둬라. 그렇다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풋병아리들과 악수하느라 손바닥 감각만 잃게 하는 그런 일은 말아라.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라. 그렇게 되면 밤이 낮을 따르듯 기필코 너 자신도
남에게 성실해질 것이다. 폴로니어스가 자기 아들에게 해준 조언인데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너 자신에게 진실하거라 라는 문장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바라는 게 뭔지 차분히 살펴보게 됐죠.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글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책과 문장을 통해 혼자서는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바로 제가 독서를 통해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후 저는 용기를 내서 첫 책, 나에게 고맙다를 쓰게 됐습니다. 한없이 기쁘고 즐거웠던 처음도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순간입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친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며 소개해준 분과 지하철역 앞에서 처음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었죠. 멀리서 파란 원피스를 입고 흰 우산을 쓴 누군가가 걸어오는데 이상하게 얼굴을 보기 전부터 제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줍게 첫인사를 건네고 저녁을 먹을 장소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산을 함께 쓰고 싶더군요. 저도 가방 안에 뻔히 우산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제가 우산이 없어서 그런데 같이 쓰고 가도 될까요? 네, 그래요. 갑작스러운 제 말에 그분은 살짝 놀라면서도 웃으며 승낙해 주었지요. 그렇게 우산을 같이 쓰고 레스토랑까지 빗속을 거닐었습니다. 두근거렸던 그때의 설렘은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빗소리와 자동차 소리마저 낭만적으로 들렸죠. 그날 저와 그분은 레스토랑에서 술집으로 자리를 옮기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저와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왜 첫눈이 오면 그렇게들 기뻐하는 것일까? 왜 첫눈이 오는 날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일까?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아마 그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첫눈이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일 것이다. 첫눈과 같은 세상이 두 사람 사이에 늘 도래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호승 시인의 에세이 첫눈 오는 날 만나자의 한 부분입니다. 첫눈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죠. 눈은 거의 매년 내리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늘 첫눈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눈 오는 날 만나자고 약속하는 사람들 때문에 첫눈이라는 말에 애틋한 의미가 더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첫눈을 애틋하게 기다리게끔 만드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아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첫눈처럼 사랑해주세요. 우리는 유독 첫사랑이라는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곤 하는데 사실 사랑을 두고 처음이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숫자를 세며 가치를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중요한 처음은 오직 서로가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진 그 순간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와 함께 매년 첫눈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오늘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일과 행복한 일로 하루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죠. 사실 우리 모두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산다는 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모든 순간이 처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순간이 의미 있고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혜인 수녀님의 시간의 선물이라는 시를 통해 시작하는 순간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새롭게 만나는 시간의 얼굴, 오늘도 나와 함께 일어나 초록빛 새 옷을 입고 활짝 웃고 있네요. 하루를 시작하며 세수하는 나의 얼굴 위에도, 아침 인사를 나누는 식구들의 목소리에도, 길을 나서는 나의 신발 위에도 시간은 가만히 앉아 어서 사랑하라고 나를 재촉하네요. 살아서 나를 따라오는 시간들이 이렇게 가슴 뛰는 선물임을 몰랐네요. 당신의 모든 첫 시작의 순간들이 찬란히 빛나기를, 사랑을 나누고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기를, 아픔을 극복하고 절망을 이겨내는 한 줄기의 희망이기를, 그리하여 처음 그 시작이 늘 가슴 뛰는 선물이 되기를. 제목, 왜냐고요? 청춘이니까. 청춘은 별다른 이유 없이 웃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커다란 매력 가운데 하나다. 오스카 와일드의 이 말처럼 그저 이유 없이 웃는 것조차 매력이 되고 매사 서투를 수밖에 없는 모습조차 아름다운 시기. 한없이 뜨거웠다가 갑자기 차가워지기도 하고 쉽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 열병과도 같은 시절, 바로 청춘입니다. 누구나 꼭 한 번은 거치는 이 시기는 지금 청춘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나 이미 청춘을 지나온 사람 모두에게 언제나 흥미진진한 이야깃거리죠. 제 청춘을 돌아보면 딱히 뚜렷한 목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주어진 상황을 헤쳐나갔죠. 정말 실수투성이었지만 그 시절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어요. 말 그대로 하루하루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던 시기였으니까요. 뭔가에 취한 것처럼 매사에 충동적이었고 진심을 다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밤거리를 헤매기도 하고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했으며 좋아하는 일과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생각하면 그저 청춘이니까 라는 대답밖에 안 떠오르네요. 가수 김광석도 살아생전 콘서트에서 청춘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스스로를 찾기 위해 좌충우돌 부대끼면서 그러고 지내고 가능성도 있고 나름대로 주관적이든 일반적이든 객관적이든 기대도 가지고 지냅니다.
자신감은 있어서 일은 막 벌이는데 마무리를 못해 다치기도 하고 아픔을 간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서 유리처럼 지내죠. 자극이 오면 튕겨내버리든가 스스로 깨어지든가. 이처럼 청춘은 유리처럼 섬세한데도 자극을 받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튕겨내든 깨어지든 말이죠. 그만큼 용기가 넘치고 호기심도 많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바로 이 호기심을 잃어버린 순간 청춘은 우리 곁을 떠나간다고요. 30이 되고 40이 되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자극을 멀리하게 되고 호기심도 줄어듭니다. 감정에 무뎌지는 거죠. 매사 용기 있게 도전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해지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점 더 멀어져간 청춘, 그 찬란한 시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지나간 청춘에 대한 아쉬움은 이쯤 내려두고 지금 그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시가 한 편 있습니다. 그대의 집이 노래하며 사랑하고 웃고 울도록 하라. 바로 그곳에서 살아야 하고 지붕을 가리고 그대 삶의 경계를 세워야 한다. 고요한 동굴에 겨우 한숨소리만 건네면서 그대의 어두운 내면의 사유 속에 막연하면서도 온유한 삶과 헤아릴 수 없는 시간들을 비춰보면서 또한 그와 동시에 되는 대로 엄숙하고도 방랑벽 있는 그대의 환상을 따라 세상을 지나 그대에게서 멀리 그대의 진홍빛 지평선 너머로 그대의 시가 눈부신 햇살 아래 나아가게 하라. 어느 시인에게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이 시를 쓴 빅토르 위고는 소설 레미제라블과 파리의 노틀담으로 유명한 작가로 프랑스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제목처럼 원래는 시인을 대상으로 쓴 작품이지만 저는 이 시가 지금 청춘에게도 큰 용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노래하며 사랑하고 웃고 울면서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라. 내면을 돌아보고 삶을 헤아리면서도 기꺼이 환상을 쫓아라. 그대의 시가 눈부신 햇살 아래 나아가게 하라. 실제로도 위고는 누구보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면서 뜨겁게 청춘을 보낸 인물이었습니다. 겨우 23세 나이에 프랑스 왕실로부터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을 정도로 문학 활동에 열정적이었고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에 반대했다가 19년간 국외로 망명을 떠나기도 했었죠. 그의 대표작 레미제라블은 흔히 장발장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으나 그의 버금가는 비중으로 혁명의 시기를 살아간 청춘들의 뜨거운 사랑과 꿈, 열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청춘을 살았던 그였기에 앞에서 살펴본 뜨거운 시를 남길 수 있었던 거죠. 청춘이라는 말은 그 시기를 지나온 이들에게는 애틋한 그리움과 낭만을 남기고 지금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매사 혼란스럽고 서투르지만 그 모든 일이 경험이 되고 좋은 추억이 되는 거죠. 물론 고난과 아픔도 많겠지만 용기를 잃지 않으면 단 한 번뿐인 그 시기를 아름답게 꽃피울 잠재력이 청춘에겐 있습니다. 주눅들지 않고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시를 써나갈 힘이 말이죠. 저는 오디오 클립 인생의 문장들을 진행하면서 청춘에게 위로가 되는 문장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중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번 장을 마칠까 합니다. 박웅현 작가의 8단어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인생의 정답을 찾지 마시길, 정답을 만들어 가시길. 내일을 꿈꾸지 마시길, 충실한 오늘이 곧 내일이니. 남을 부러워 마시길, 당대는 흐르고 본질은 남는 것. 멘토를 맹신하지 마시길, 모든 멘토는 참고사항일 뿐이니.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단지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시길, 그리고 당신 마음속의 올바른 재판관과 상의하며 당신만의 인생을 또박또박 걸어가시길, 당신이란 유기체에 대한 존중을 절대 잃지 마시길. 자기 마음에 솔직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거나 중요한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죠. 학업이든 사랑이든 우정이든 여행이든 모든 것을 즐길 자격이 당신에겐 있으니까요. 윈드서핑을 즐기는 사람처럼 눈앞에 불어닥치는 파도를 기쁜 마음으로 당당하게 마주하세요. 99번 실패하고 단 한 번 성공하더라도 그 한 번의 성공을 위해 거센 파도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청춘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니까요.